자, 오늘 챔스나 뭐 유로파 경기가 굉장히 많은데 첫 경기는 아탈란타 경기입니다. 자, 아탈란타는 지금 분위기 최고예요. 시즌 초반에는 아탈란타가 좀 경기력 대비 결과가 잘 안 나오나 싶었는데 요즘에 레테기, 영입생 레테기가 되게 잘합니다. 레테기가 지금 세리아 득점 선두거든요. 8경기 8골인데 아탈란타에서 75년 만에 8경기 8골을 기록한 선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뭐 옆에서 루크먼이나 이런 CDK 이런 애들도 조력자들도 그렇고 영입생이 뭐 자니올로, 사마르치, 술레마나 이런 애들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더블 스쿼드 구성에 힘을 많이 보태주고 있다. 지금 레테기가 이런 시점이에요. 이 친구인데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 국가대표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최근에 4경기 동안 6골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 있는지라 지금 0점도 제대로 잡혀있고 경기력도 훌륭하다 뭐 이런 친구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아탈란타 보면은 좀 수비 쪽에 부상이 많아가지고 수비력 약화가 눈에 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응급 처방으로 미드필더인 마르텐 더룬 이 친구를 내려 쓴 게 꽤나 괜찮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임시 반편도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셀틱 같은 경우는 뭐 리그에서는 1장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게 챔스거든요. 중간중간에 보면 뭐 승리한 것도 있긴 한데, 이 페예노르트전은 지난 시즌 이제 조별리그에서의 마지막 승리, 그리고 슬로반 리베레츠 잡은 거는 이것도 챔피언스리그 본선이 아니죠, 예선입니다. 이렇게 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셀틱이 경쟁력이 많이 있는 편까지는 아니에요. 종종 이렇게 홈에서는 꼬마랑 비기고 뭐 이러기는 한데, 얘네들도 이제 챔스 원정 같은 것들 한번 보면, 오늘 또 원정이잖아요. 챔스 원정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다 패배를 하고 있다더라. 승리도 계속해서 없는 시점에 있고요. 전적 자체도 막 2차, 3차 예선 이런 핫바리들, 여기 사라이에보나 뭐 칼루, 알라슈케르트 뭐 이런 팀들은 본선에 오는 팀이 아닙니다.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셀틱의 좀 이런 챔피언스 리그 수준에서 원정 경기는 사실 높게 보면 안 돼요. 사실 뭐 지난 10년 동안 이게 유일합니다. 이거 2017년에 안더레트 원정 가가지고 3대0으로 잡은 거, 이거는 챔스 아마 본선일 거거든요. 그 외에는 챔스 본선에서 원정승이 없다, 거의 한 10년 동안. 이런 시점이어서 뭐 이 첼틱이 가성비 좋은 아시아 선수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키워내고 이런 건 리스펙하긴 하는데, 챔스 무대에서는 경쟁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탈란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레스트랑 레버쿠젠이 붙는데, 브레스트가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오스트리아 팀을 상대를 했어요. 슈트름그라츠랑 잘츠부르크 얘네들을 상대를 했는데, 글쎄 뭐 리그 수준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좀 쉽게 승점을 벌어들였습니다. 뭐 직전 경기 아마 스타드 브레스트가 잘츠부르크를 4대1인가로 4대0으로 팼는데, 제가 이 경기를 좀 봤는데요, 잘츠부르크가 진짜 수비가 씹창이더라고. 예, 뭐 브레스트가 잘한다기보다는 모르겠어. 브레스트가 잘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숭숭숭 뚫리더라고. 어렵게 들어간 골도 아니었었고 막. 그런데 지금 브레스트가 뭐 리기앙에서 되게 잘하는 편까지는 아니에요. 11위 정도로 그냥 애매한 위치에 있고 이런데, 사실 뭐 단기전에서는 이런 좀 탄력이 될 만한 게 수비인데, 브레스트가 뭐 수비 선수들 조금 팔기도 하고 올 시즌에는 작년만큼 수비력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브레스트가 잘츠부르크나 슈트름가츠는 너무 약하고 강팀을 만나가지고 검증을 받아봐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데, 오늘 레버쿠젠 정도면 꽤나 센 팀이기도 하죠. 레버쿠젠한테는 어떨지 궁금하고, 레버쿠젠은 뭐 작년 같지 않아요. 작년에는 뭐 그 이제 무패 우승까지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벌써 라이프치히한테 한번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경쟁력은 있어요. 어디까지나 이제 작년이 너무 훌륭해서 그런 거지, 올해는 뭐 리그 순위나 챔피언스 리그 결과물 이런 것들이 좀 신통치 않아 보이긴 해도 그래도 여전히 브레스트보다는 윗급으로 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양 팀의 경기력 파악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임하고 싶어요. 당연히 레쿠가 조금 더 괜찮은 팀이고 배당 같은 것들도 그리 나쁘진 않고 이렇긴 한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임하고 싶고요. 뭐 레버쿠젠 승이라든지 뭐 햄무, 마헨까지는 안 보고 저는 뭐 햄무 정도? 레버쿠젠의 대승 가능성보다는 조금 타이트한 승리,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꼬마 대 릴, 이것도 좀 조심히 하고 싶어. 원래 이제 홈 꼬마는 사실 걱정이 많이 안 돼요. 뭐 이렇습니다.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계속해서 이 정도 기간 동안 지금 패배가 없는 편입니다, 꼬마는요. 근데 직전에 이제 벤피카 원정에서 개쳐맞고 왔거든요. 그야말로 0대4로 대패를 하고 경기력도 그냥 너무 안 좋았어요, 꼬마가. 뭐 여러가지 꼬이긴 했어. 페널티킥도 주고 세트피스에서도 실점도 많이 하고 수비 실수도 많았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꼬마가 경쟁력을 전혀 못 보여준 경기였었어요. 그래서 일단 꼬마가 조금 걱정스럽기는 해. 작년에는 뭐 리그에서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원래도 꼬마는 홈에서는 정말 유명한 팀이잖아요. 작년에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쭉 보면은 거의 한 뭐 16경기인가? 연승이 16연승인가고 무패인지는 막 20경기가 넘었는데, 어쨌든 간에 올 시즌에는 뭐 홈에서는 무패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기세 자체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직전 경기 레가니아스를 개팬 거라든지 올 시즌 챔스에서 라이프치히전 극장 역전승 이런 것들 보면은 홈꼬마는 믿기는 해야 되긴 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릴은 레알 마드리드의 이제 모든 대회 51경기 무패 행진을 깬 팀이잖아요. 레알이 34승 17무로 리그, 챔스, 뭐 코파델레 이런 데서 51경기 무패 행진 중이었는데 그거를 깬 팀이 릴이었습니다. 홈에서. 어쨌든 그거는 뭐 홈이었었고 릴도 원정이긴 해도 뭐 레알 상대로 해낸 거 보면은 어쨌든 버티기 같은 거는 좀 돼 보이긴 하거든요. 몇 년 전에 이제 한 5년 됐나? 5년인가? 하여튼 그쯤에 PSG의 이런 리그 통치를 끝낸 팀이 릴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우승도 하고 저력이 있었는데 그때 멤버들은 대부분 많이 나갔습니다. 전력 자체는 릴이 이제 꼬마에 비견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저는 조금 조심할게요. 이것도 꼬마가 홈에서 릴을 개팬다기보다는 그냥 햄무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이에른 뮌헨이랑 바르셀로나가 붙는데 지금 뭐 바르셀로나는 호조를 거듭하고 있죠. 요즘에 뭐 사실 부상이 너무 많았을 때 그때는 리그나 챔스나 조금 별로였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직전 경기 때 이제 가비까지 복귀도 하고 페르미도 돌아올 것 같고 가비가 교체로 실전 경기까지 뛰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뭐 선수들도 돌아오고 좋은 시점에 있는데 반대로 뮌헨 저번에 아스톤빌라 원정 가가지고 제가 챔스 그룹 스테이지에서 1장은 뮌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 이제 토너먼트 가기 전에 조별리그 단계 지금 이제 조별리그가 없어졌지만은 그룹 스테이지 단계에서 41경기 무패 행진 중이었거든요. 37승 3무로. 그리고 원정에서도 18승 2무, 9연승, 20경기 무패 이런 팀이었었는데 그거를 아스톤빌라가 깨버린 거였어요. 무튼 바로 다음에 이제 뮌헨은 그래도 슈투트가르트한테 대승도 하고 작년에 비해서 수비도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도 많이 들려오기도 하죠. 양팀 다 어쨌든 간에 올 시즌에 종종 자빠질 때가 있긴 했지만은 부상자도 많이 복귀도 하고 선수단 컨디션도 지금은 좀 괜찮은 상태에서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유럽 최고 수준 팀들 간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정도로 많은 것들이 좀 걸려있는 매치인데 이 경기가 뭐 이제 루캄프가 리모델링이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몬주익 경기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중수 같은 것들은 반토막이 났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루캄프의 분위기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뭐 관중이 적기는 해도 분위기 자체는 뭐 되게 뭐 열광적이죠. 맞대결상으로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뮌헨이 원정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6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보면은 뭐 2대8로 갭했던 경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바르셀로나한테 진짜 참 시련을 선사를 했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전에도 보면 바르셀로나가 뭐 홈에서 3대0으로 이겨보고 이런 적도 있긴 하지만요. 메시의 최전성기 시절에도 이 뮌헨은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였었다. 바르시아 최전성기에도 뮌헨이 잘 비볐었다. 이런 거고 전반적으로 상대 전적은 뮌헨이 앞선다는 거거든요. 물론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에 잘 나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사실 리그에서도 강팀을 안 만나봤어. 저는 제대로 한번 바르셀로나가 강팀 상대로 검증받을 기회라고도 보이고 이거는 뭐 뮌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은 나는 뮌헨의 프렌이 조금 더 가까워 보여. 아무래도 이런 상대 전적상의 우세 물론 올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한지 플릭 감독 밑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아지긴 했지만은 솔직히 젊은 선수들도 너무 많고 골키퍼 불안도 있고 불안 요소는 저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는 뮌헨의 프렌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벤피카 대 페이노르트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벤피카는 홈에서 꼬마를 그야말로 쥐잡듯이 팼거든요. 사실 꼬마가 여러 부분에서 좀 허술한 것도 있긴 했는데 벤피카의 경기력도 훌륭했었어요. 필드골이나 뭐 세트피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꼬마보다도 훨씬 월등한 경기력이었었다. 여태까지는 벤피카가 사실 챔스에서는 막 그 정도로 엄청 잘해가지고 막 높이 올라가고 이런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꼬마 정도의 팀을 그렇게 갭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벤피카의 고점을 보여준 경기였었던 것 같고요. 뭐 페이노르트 직전 경기 지로나를 잡으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했는데 워낙에 지로나가 허술했었어. 제가 요즘에 지로나가 그날도 서로 간에 자책골도 하나씩 주고받고 페널티킥 미스도 막 있었고 페널티킥도 막 서로 간에 아마 하나가 놓쳤나 막 그랬었죠. 자책골이 2개의 페널티킥을 서로 하나 놓친 거였나? 무튼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페이노르트도 공격력이 딱히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다. 뭐 그런 경기였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벤피카가 꼬마를 잡던 경기라고 생각하면은 페이노르트한테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페이노르트의 또 특성상으로 좀 이제 피지컬적으로나 뭐 전반적인 실력적으로 수비적으로 좀 부족한 생각도 들기도 해가지고 올 시즌에 이런 뭐 챔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도 그렇고 오바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은 나긴 나네요. 저는 벤피카 쪽이라든지 뭐 오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잘츠부르크 대 디나모 자그레브인데 잘츠부르크는 원래 뭐 챔스에서는 맨날 보이던 팀이었긴 했는데 브레스트 정도 팀한테 완전 자동문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줬거든요. 특히나 이제 후반전에 실점한 2골은 박스 안에서 너무 슛 찬스나든지 슛 코스를 막지도 않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
크게 뭐 불운한 것도 아니었고 상대가 막 날카로운 시도를 할 만한 기회들을 계속 내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잘츠부르크가 워낙에 여러 유망주들도 배출도 하고 챔스에서도 잘 비비고 그랬었는데 그런 경기력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그레브는 저번에 미넨전에 9대2로 대패를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단일 경기 최다 실점 기록을 세웠다고 했었잖아요. 망신을 당하긴 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 때는 뭐 모나코랑 잘 싸웠습니다. 홈이긴 했어도 비겼었죠. 이 경기도 아마 2대0으로 이기다가 비겼나 그랬는데 어쨌든 저력을 보여주긴 했던 자그레브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자그레브가 현 시점에서는 챔스에서 최하위권 팀 중에 하나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정이기도 하고 챔피언스리그 짬밥도 잘츠부르크가 살짝 위이긴 한데 사실 잘츠부르크가 막 브레스트한테도 그렇게 처맞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정말 예측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같으면은 아무래도 챔스 짬밥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잘츠를 좀 좋게 볼 텐데 직전 경기 보니까 못 그러겠어. 무승부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맨시티 대 스파르타 프라하인데요. 사실 뭐 리그에서나 챔스에서나 맨시티는 홈에서는 극강입니다. 다만 지금은 현 시점에서 로드리라든지 뭐 덕배 이런 선수들이 빠져있는 게 아쉽기는 해요. 그렇다고 팀이 안 돌아가진 않아. EPL에서도 지금 뭐 리버풀이랑 뭐 이렇게 경쟁 많이 하고 있는데 격수가 없는 수준이긴 해요. 맨시티는 꾸준한 팀이죠. 일정 수준의 경기력을 담보해주는 팀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스파르타 프라 제가 사실 조금 올려쳤던 팀이거든요. 근데 직전 어쨌든 슈투트가르트랑도 비기긴 했어.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원정에서도 비기고 홈에서 잘츠부르크 개패고 이런 거면은 꽤나 괜찮은 수준인데 근데 사실 엄청 고전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는 전방 압박에 맥을 못 쳤었고 얘네들이 하프라인 넘는 것도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하프라인 넘기도 전에 후방에서 빌드업해갖고 올라가기도 전에 압박에 고전해가지고 볼 뺏겨갖고 위기 자초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도 안 진 게 용해. 좀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스파르타 프라하가 약팀답지 않게 공격적으로 좀 도박적으로 했는데 그게 안 먹혀드는 모양새였거든요. 볼보다 이제 위쪽에 너무 선수가 많아. 빌드업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볼보다 좀 위쪽에 선수가 많다는 건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마음만 급한 거였거든요. 정작 그렇다고 했고 뭐 인플레이어 만든 것보다는 골도 그냥 뭐 헤딩으로 나왔었고 이런 공격적인 전형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했다가는 맨시티한테는 진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앞쪽에다가 많은 선수들을 전방에다 두는 게 맨시티같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중시하는 팀들한테는 좀 괴로울 수도 있기는 해요. 압박 같은 거 세게 들어오고 하면은. 근데 스파르타 프라의 이런 압박 같은 것들도 슈투트가르트전에 좀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고 좀 헛수고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저는 직전 경기 스파르타 프라하는 이런 무승부를 띄웠던 게 많은 운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 맨시티한테도 그렇게 했다가는 개처맞을 것이다. 물론 이거는 뭐 인게임 들어가가지고 전형을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뭐 맨시티가 무난하게 승리할 만한 그런 게임이지 싶어요. 그냥 저번에도 근데 맨시티가 브라티슬라바는 스파르타 프라보다도 더 아래급 팀인데 걔네한테도 4득점 정도에 그치는 거 보면은 약간 좀 천천히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맨시티가 그렇게 막 엄청 오버페이스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심했으면 좋겠고. 자, 다음 이제 라이프치히 대 리버풀인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색재의 팀들이죠. 전반적으로 빠르고 압박 세게 걸고 뭐 이런 팀들인데 라이프치히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공동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뭐 오펜다라든지 시에슈코, 시몬스 뭐 이런 친구들 되게 좀 이제 유명한 좀 미래세대 공격 자원들이죠. 여기다가 누사라든지 바움가르트너 이런 애들도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라이프치히의 멤버 구성 자체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후방에도 경험 많은 뭐 클로스터만이나 오르반, 굴라시 골키퍼 친구 조화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라이프치히는. 반대로 리버풀은 지금 뭐 EPL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직전 경기 때 첼시를 격파를 했다. EPL에서 최저 실점 중이다. 여러 가지로 훌륭해요. 그리고 이제 2021년 라이프치히랑 챔피언스리그에서 두 번 만나갖고 홈이나 원정 모두 다 제압을 했었다. 현 시점에서는 뭐 알리송이나 뭐 키에사, 하비 엘리엇 이런 이탈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엄청 크게 공백이 느껴지는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 알리송 없는 게 뭐 엄청 뭐 타격 있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색재의 팀이긴 하지만은 한쪽은 거의 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수준인 거고 한쪽은 컨텐더급 전력이잖아요. 리버풀은 타이틀을 노리는 팀이니까 그 정도의 이런 좀 뭐랄까 레벨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양 팀이 지금 리그에서 그 이제 보면은 리버풀이 8경기 동안 실점이 3점밖에 없고요.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7경기 동안 실점이 2점밖에 없다. 양 팀 다 각각 리그에서 최저 실점 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뭐 3.5 대비 언더도 꽤나 볼만은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더라고요. 양 팀 다 예전에 비해서는 올 시즌의 득점도 비교적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뭐 리버풀이 원정이지만은 리버풀의 승리라든지 이기더라도 막 큰 점수 차로 대파할 것 같진 않다. 햄무라든지
또 뭐 언더 이런 쪽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영보이즈 대 인터밀란인데, 뭐 영보이즈는 제가 지금 스위스의 맹주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옛날에 바젤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이 있었는데, 지금 영보이즈가 계속해서 리그 우승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팀이지만 홈에서도 빌라한테 0대3으로 닦였다. 리그에서도 지금 보면 순위가 10등이에요. 10등. 지난 몇 년간 최악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보이즈다. 이런 상황인데, 리그에서 영보이즈가 잘 나갈 때는 이제 핵심 자원들이 파비안 리더, 그리고 이제 볼로냐로 떠난 에비셔,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상위 리그로 넘겼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영보이즈에서만 175경기 109골 이 정도를 박았던 주포인 장피에르 은사메라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레기아 바르샤가 폴란드 리그로 올 시즌 떠났다. 그래서 이런 득점 면에서의 빵꾸도 안 메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죠. 이런 부분들이 영보이즈가 올 시즌 이렇게 쳐받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뭐 인터밀란은 직전에 국대 주간을 마치고 로마전에서 30분도 안 돼가지고 아체르비랑 차라놀루가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물론 인터밀란이 스쿼드가 두껍기는 한데, 근데 아체르비랑 차라놀루면 저는 중원과 수비에서 핵심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차라놀루는 정말 핵심 오브 핵심이고, 이런 수준이라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미 그 전에도 롯데 충분히 돌리고도 베오그라드를 그야말로 부쉈었죠. 4대 0인가로. 저는 요즘 상태의 영보이즈라면은 인터밀란이 원정이어도 충분히 제압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 생각은 들고, 뭐 역시나 인터밀란을 좋게 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파 두 경기 해보면은 갈라타사라랑 엘프스보리 게임이 있는데, 원래 이제 갈라타사라는 유로파 리그급에서는 홈 깡패거든요. 일단 최근에 홈 성적 같은 것도 보면은 몇 번 뭐 진 거는 있어. 진 거는 있는데, 뭐 예전에는 작년에 특히나 이랬었습니다. 그야말로 홈 깡패 같은 면모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올 시즌에는 작년 같지는 않다. 물론 뭐 여기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은 클럽 친선이니까 빼시고,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영보이즈한테 그 예선에서 영보이즈한테 홈에서 진 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작년 같진 않아. 그리고 가장 최근에 리가스는 제가 지금 유로파 리그에서도 가장 약체에 속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정에서 2대0으로 앞서다가 2대2로 따라잡히고 이런 졸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보니까 이 갈라타사라이가 확실히 아까 봤다시피 그런 압도적인 성적 같은 구간들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옛날 같진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유로파 리그에서 홈에서 보면은 쭉 보면은 뭐 바르샤라든지 벤피카, 꼬마 이런 팀들 아니면 잘 안 졌습니다. 그전엔 너무 옛날 전적이고, 이런 팀들 아니면 잘 안 지기도 했었어요. 아무래도 갈라타사라이가 홈이면은 그래도 질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적긴 적겠다. 종종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세인트 존스턴 아니면 웨스터순드 이런 애들한테도 종종 비기는 신세이긴 한데, 이때보다는 전력이 조금 올라왔고 리그에서도 우승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제 또 오시멘, 갈라타사라이가 이제 오시멘을 나폴리에서 주워왔는데, 요즘에 오시멘이 나름대로 복귀 이후에 골도 많이 넣고 있기도 하고, 이카리드도 괜찮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갈라타사라이가 유로파 무대에서 손쉽게 막 우세를 점하는 선수는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오늘 상대인 그 엘프스보리도 알크마르랑 잘 비비고, 제가 2프레임 갔었습니다. 한 점 차로 졌었고, 로마 상대로도 홈에서 승리를 하고 쉽게 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배당상으로 갈라타사라이 그냥 2배당에 승이나 마행 갈 바에는 그냥 햄무 도전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여요. 별로 메리트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더라. 그리고 갈라타사라이라는 팀의 특성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오바 같은 것들도 생각은 조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스포르팅 브라가랑 보데 글림트 경기인데, 맨날 제가 이제 브라가 얘기할 때마다 챔스급이다,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4강권 팀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정작 마카비한테도 홈에서 똥줄승을 하고, 올림피아코스한테는 원정 가가지고 0대3으로 대패를 하고 왔었죠. 그런 것들 보니까 브라가를 내가 너무 높이 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올 시즌은 조금 처져 있기도 하고요, 리그에서도. 반대로 보드에 최근 몇 년간 유럽 무대에서는 분명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팀이다, 칭찬 많이 했었었고, 이 정도로 성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유로파 무대에서는 성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번에 로마 같은 애들 패기도 하고. 다만 이제 이런 게 걱정이죠. 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정, 유로파리그 원정에서는 2020년대 이후로도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었다는 점들,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아까 봤다시피 바로 직전 경기 때 홈에서 포르투 정도의 팀을 승리를 하기도 하고, 지금 반대로 스포르팅 브라가는 올림피아코스한테도 원정하고 개맞고 왔거든요. 이런 것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보대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배당을 좀 형편없이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대 프렌 이쪽으로 생각 좀 해볼게요.